안녕하십니까, 이 실장입니다. 라이브 방송 예고에 이어서 바로 또 동영상 촬영을 시작할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설명할 글러브는 뭐 리뷰라고 하면 할 수도 있지만, 네, 리뷰는 안 한다 그랬는데, 자, 이 롤링스 투수 글러브예요. GKW XPRM. 네, 그거 다 떠나서 16W2라고 나왔어요. W라는 건 윙팁일 거고요. 2는 뭐 몇 번호일 수도 있는데 16이라는 패턴명이었어요. 앞에 영상에서 투수용 글러브에서 제가 이제 롤링스 세 가지를 비교해 드렸잖아요. 이 슈어저 모델 미국 내수용, 얘는 일본형 패턴 하지만 한국 내수용이에요. 그렇죠? 일본형의 일본 패턴을 만들고, 얘는 캐나디안 킵, 얘는 프리피어드 그냥 가죽이고,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였죠? HOH였지만 와규, 그게 바로 이런 아롤 시대의 와규. 네, 제가 이것도 10년 넘게 소장하고 있고 사용 오래 했던 글러브인데, 이 와규 글러브, 자, 이거는 스타디움에서 던지게 나왔던 제품이어서 제가 그냥 저도 그 가격에 산 거예요. 워낙 마음에 들어서. 예, 그 담당자랑 통화를 해서 좀만 싸게 안 됩니까 했더니, 실장님 이거는 진짜 거의 손해보고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가격에 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보내주세요. 받았거든요. 네, 택배비는 거기서 부담해서. 네,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었어. 네, 아무튼 그 차장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옛날부터 윙팁의 이 바둑이를 좀 좋아했었어요. 특히 아식스 롤링스, 특히 롤링스 마크에서. 한 가지 더 있다면 레디알이면 참 좋았을 텐데, 이 패턴은 좀 레디알은 조금 안 맞겠더라고요. 길들여 보니까 2형에 가까워요. 처음에는 역방향이었지만 저는 이 밸런스는 순방향이 맞다고 봐요. 그래서 역방을 하니까 새끼가 너무 이렇게 꺾여 있었는데, 밸런스를 봤을 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너무 비틀어지는 가다가 싫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기본적인 스탠다드한 1형에 가까운 투수 글러브를 원한다라면 이런 스타일 괜찮으실 거예요. 이 종류가 그 16번 패턴으로 종류가 너댓 개 있더라고요, 투수용이. 지금부터 드릴 얘기는 무게에 대한 얘기예요. 슈어저 모델 12인치고요. 얘도 12인치예요. 얘는 무게가 몇 g이 나오냐? 680g 정도 나와요. 예, 무겁죠. 미제니까 당연히. 예,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얘는 몇 g 나올까요? 맞춰보세요. 대충. 그래도 롤링스잖아. 그리고 얘는 내피가 두 겹인, 즉 내피에 피타드 가죽인데 내피 동피예요. 이 GK 모델들은. 근데 안에 더블팜이 있다 그랬어요. 더블팜, 싱글팜 얘기는 앞에 제가 영상에서 저희 채널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더블팜, 싱글팜에서. 그때 제가 롤링스를 언급한 적이 있어요. 가운데를 이렇게 목전 모양으로 잘라놨다. 그래서 여기가 들썩한 걸 붙여놨기 때문에 그 목전 모양이 이렇게 밀려서 이렇게 움직이기에 좋게 그냥 민자 가죽으로 붙여놓은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있게 돼 있는 게 손바닥에 들어가 있어서 나중에 그 더블팜이 약간 떨어지더라도 그 사이에 컴파운드를 붙일 수가 있어요. 예. 어쨌든 가죽이 한 겹 더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게가 몇 g이 나오냐? 570g대가 나왔어요. 예, 570g 무거워요? 가벼워요. 웬만한 내야 글러브 무게 진짜 가벼워요. 그 목젖처럼 잘려있는 그런 보강이 사실은 미국형 글러브에도 많이 들어갔어요. 그 대표적으로 제일 무거웠던 게 뭐였죠? 우리가 알고 있어요. 프리모, 이태리 가죽으로 만들었다는 그 약간 붉은 갈색의 글러브 엄청 무거웠잖아요. 그거랑 다음에 어떤 모델들 중에서 보면 내피에 그렇게 더블팜이 보강된 것들이 미제 글러브에서도 있고요. 한국 내수용으로 나왔던 롤링스에도 있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얇은 가죽으로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서 아식스 냄새가 난다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아식스 비슷해요. 물론 내피 이 더블팜 하는 방식은 좀 다르지만 얘도 원래는 초창기 때 싱글팜이었다 나중에 정말 얇은 걸로 더블팜이 나오긴 했었어요. 얘가 무게가 지금 재보니까 640 나와요. 540. 순서대로 680, 570, 540. 근데 얘는 제가 오래 썼잖아요. 10년 가까이. 실제로 얘가 그러면 처음에 나왔을 때 무게는 525g에서 30g, 아니면 정말 작게나면 520에서 520g 정도? 그 정도. 근데 한 530g 정도 나왔을 거예요. 웹이 이웹이니까. 바둑이니까. 네. 프로프리모가 처음 나왔을 때 제가 나름 아롤 프로프리모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쓴 사람일 거예요. 왜냐, 그때 당시에 일본에 있었고 아식스 담당자한테 제가 텐지카이 전시회 모델 전시회 했던 걸 제가 뺏었거든요. 네, 선물 달라고.
네. 한국 사람들한테 글러브를 팔려면 최고 등급 아식스 니네들 미즈노나 제테나 밀리지 않냐. 하필 그때 제가 일본에 있을 때 한국에 나갈 오더 글러브가 한 8개 9개가 매장에 깔려 있었거든요. 아식스 담당자 부장님이 오시더니 보더니 왜 이렇게 고가의 글러브가 많냐고. 다 한국 사람이라고.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비싼 걸 쓰냐고. 한국 사람들은 옷가네 못지라고 돈들이 많다고 농담으로 했다가 말씀드렸죠. 국내에서 우리나라 사회인분들은 경식야구를 하기 때문에 연식야구는 없다. 그럼 놀라더라고. 한국은 연식야구를 안 하냐? 네, 안 한다. 무조건 경식이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개인가가 그 당시 고등학교 지금 프로가 있다 은퇴한 친구 그 친구 글러브 그 나머지가 다 두 명이 한 명은 대학교 진학할 때 둘 다 대학교 진학할 때 샀던 글러브구나. 고3 이제 말이니까 둘 다 그 글러브 2개 빼고는 다 사회인 거였어요. 그래서 봐라 아식스 없지 않냐 아롤 니네 인기 없다. 그때가 이 마크가 처음 나왔을 때예요. 그래서 나한테 좋은 걸 선물해야 나도 홍보를 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제가 뜯어냈던 게 아롤이었고 그게 PMH 모델. 네, 그래서 야용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저 그 당시 이제 아시는 분들 중에서 그 모델 많이 사셨었어요. 제 거에 낚여서 제 것도 많이 뺏겼고 사면 또 뺏기고 사면 뺏기고 그때 그 아롤 글러브 이게 바로 진짜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게 현존하는 글러브에서 제일 가벼울 거예요. 공방에 가서 껴보신 분도 많으시죠? 이 진짜 가벼운 글러브 정말 얇고 그 냄새가 나요. 얘도 정말 무게감이 가벼워요. 그렇다면 기준점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좋다. 미즈노 프로 오다. 레디알이에요. 펠트가 1단으로 왔어요. 무게감이 좀 있겠죠. 거기다가 마퀴냅이에요. 근데 가죽 두 겹으로 돼 있죠. 바둑판보다도 가죽이 더 많이 들어갔을 것 같죠. 오케이 좋아. 이거는 미즈노 유지 가다예요. 사이즈 11이에요. 11인치 아니에요. 미즈노 투수는 11, 12, 13으로 가요. 11이 12인치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12가 12인치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제 1형에서 11 사이즈라면 이게 느낌이 어느 느낌이냐면 이게 길잖아요. 그래서 길이적으로 봤을 때 되게 짧아요. 보면 길이적으로 보면 되게 짧게 느껴지실 거예요. 바닥은 넓은데. 그래서 사실은 1형에서는 12 사이즈를 제일 권장을 해요. 손이 작으신 분들이 아니면. 이건 좀 컴팩트한 사이즈예요. 근데 13 사이즈로 가면 5mm 업이라고 생각했지만 마에다 켄타 모델이나 예전에 제 누구죠? 제 다나카 엄청 커요. 그래서 투스글로브도 거의 12 미즈노 사이즈 12가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는 11이에요. 한 치수 작잖아요. 얘 무게가 600g이에요. 그럼 얘 이 미즈노 프로 오다임에도 불구하고 걔보다 얘가 더 가벼운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투스글러브 픽하실 때 롤링스가 좋다. 또 얘는 또 마크가 특이해서 제가 또 이걸 또 좋아했는데, 네, 요 모델이 이 GK 모델이 사실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GK 모델이 안 좋게 이미지가 바뀐 것에 대한 뒷얘기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건 용품 얘기긴 한데 어쨌든 GK 모델에 대한 편견을 버리시고 캐나디안 킵으로 나와 있는 이 투수 글러브 이거를 제가 사게 된 계기는 시작점은 여기였었죠. 캐나디안 킵 뭐였죠? 김지한 모델과 이거 비교하면서 와 이것도 되게 가벼워요. 더 단단하고 네, 엄청 가벼워요. 무게감이 내비 동피 네 가벼워요. 그래서 여기에서 시작돼서 저는 이 제품을 구매해서 실제로 길들여 봤어요. 왜냐 용품을 제가 가공을 만지는 사람이 용품을 하는 사람들 저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투자한 거예요. 네, 그래서 길을 들여봤고 했을 때 무게감이 정말 가볍구나. 예전에 아롤의 냄새가 나는구나. 역시 일본 내수용 패턴이 맞구나 라는 걸 확신을 했고요. 그 와규로 됐던 그 HOH 모델 이 세 개 비교할 때 나왔던 거 그건 얘보다 더 무게가 무거워요. 자 그러면 한 가지씩 짚어 나와 봅시다. 무거운 투수 글러브가 좋을까 가벼운 투수 글러브가 좋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되게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예전에 슈어플레이 할 때 서재영 선수가 요청을 해서 제가 슈어플레이 글러브가 나갔어요. 너무 가벼워서 좋다고. 근데 그 당시 안 쓰더라고요. 왜 안 쓰냐고 피드백을 받았던 이유가 글러브가 너무 가벼워서 감독님이 못 쓰게 한대요. 네, 그때 감독님이 선동열. 네, 선동열 감독은 글러브에 무게감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지 밸런스가 잘 맞는다. 너무 가벼우면 안 된다 그래요. 또 어떤 일본인 코치는 또 그런 얘기를 해요. 글러브가 가벼워야 된다고. 사이즈가 크더라도 무게가 가벼워야 된다고. 그래서 글러브 사이즈는 크게 쓰는 건 쓰면서도 가벼운 걸 되게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슈어플레이가 너무 좋다고. 네.
왜? 슈어플레이 글러브가 엄청 가벼웠거든요. 자낙스랑 같은 계열에서 공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후지카와 큐지 자낙스잖아요. 같은 공장이었어요. 부채처럼 크고 길이도 크고 막 이렇게 넓다라는 걸 쓰지만 무게가 자낙스 글러브 제일 가볍다라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아롤 프로프리모가 더 가벼웠어요. 자낙스보다. 어쨌든 가벼우면서도 단단한 글러브. 그게 왜 중요하냐? 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무겁다 보면 힘들대요. 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벼운 걸 좋다라고 하고. 그래서 일본에서도 투수 글러브의 무게에 대해서는 이제 논란의 여지들이, 논란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어요. 선수들에 따라서 어떤 대투수는 무거운 투수 글러브를 써야 된다. 어떤 대투수는 가벼운 투수 글러브를 써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선택은 본인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여름에 막 땡볕에 무거운 거 들고 있어. 힘들어. 이 왠지 드는 것도 힘들어요. 막 그럴 때가 있을 반면에 또 이게 너무 이게 땡겼을 때 날리는 느낌이 드는 것도 있고. 그리고 비틀어진 거냐 뭐 아니냐에 따라서 당기는 이 느낌의 감각이 틀릴 수도 있고. 그래서 투수 오래 보신 분들은 다 경험해 보실 거예요. 글러브 여러 개 있어도 때 이상하게 이 글러브만 나면 이제 삽질을 해. 이 글러브 나가면 이상하게 내가 제구가 잘 되는 것 같고 그 기분 탓인 것 같은데 진짜 그게 예민하게 사람이 뭐 그 정도까지 예민해 내 실력이 그거 근데 진짜 그 영향이 있어요. 정말로 징크스라고 할 수 있는데 투수 글러브가 자기한테 맞는 걸 끼냐에 따라 아니냐에 따라서 정말로 느낌이 틀려요. 예를 들어서 정말로 테스트하는 셈 치고 남의 글러브 투수 글러브 끼고 마운드 한번 올라가 보세요. 공 던질 때마다 되게 신경 쓰여요. 근데 저도 그래요. 이 글러브 가지고 그렇게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 데상트 파란색만 들고 나가면 이상하게 잘 뭔가 이렇게 그래요. 네. 한때는 얘네도 참 잘 지냈었는데 어느 순간 그러더라고요. 왜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본인한테 투수 글러브, 궁합 맞는 글러브를 선택하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무겁다고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가벼운 거 썼다가 어느 순간 무거운 거 썼는데 그날따라 공이 잘 간다. 아니면 뭐 제구가 잘 되는 느낌이다. 그럼 그게 자기한테 맞는 걸 수도 있어요. 아, 무겁다 그래서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밸런스 가벼운 것도 선택해보고 무거운 것도 선택해보고 내 기존에 쓰던 글러브가 좀 무겁다. 그리고 만약 비틀어지는 가다가 좀 나랑 안 맞다. 특히 뭐 수비할 때나 이럴 때나 아니면 공 던질 때 감 당겼을 때 그럴 때는 이 형의 이 스탠다드형에 가까운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올라운드형에 가까운 이런 모양이 있죠. 네, 이런 모양. 이런 형태를 원하시면 이것도 괜찮은 픽이에요. 이거 보고 또 실장님 것도 반 접혔잖아요. 이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접어놨네. 자, 손 놓고 딱 두 번만 때릴게요. 탁탁. 그리고 공 대면 얘도 네. 전 똑같이 잡고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접혔을까요? 오래됐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잡으면 모양이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모양이 보인다 그랬죠? 실제로 잡으면 관절 만지면 얘도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분명히 E형이지만 네. 아랫벽, 윗벽, 아랫벽이 긴 스타일이죠. 깊은 패턴. 네. 그래서 깊은 패턴에서 가벼운 거, E형에 가까운 걸 원하시면 요것도 좋은 픽일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 한 번 더 예전에 말씀드렸던 1형에 대해서 말씀해 볼게요. 어때요? 확실히 비대칭이죠. 여기가 길고 짧아요. 그러면 아랫벽, 윗벽에서 아랫벽의 깊이가 얘보다는 당연히 얕겠죠. 즉 200번 때 MP 계열 설명했던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아랫벽이 레디알이에요. 이거 오므려지는 거 아니라 그랬죠. 레디알. 보이시잖아요. 레디알. 그럼 단단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아랫벽 형성해주고 윗벽 잡아놓고 잡으면 바로 잡아요. 새 거예요. 길도 안 들인 거. 네, 어제 온 거예요. 그럼 제가 관절 잡고 아랫벽 잡고 딱 놓고 앞에 보면 오므리면 튄다 그랬죠. 잡아볼게. 롤링 하면 잡히면 이렇게 잡혀요. 바로 잡혀요. 근데 이거를 오므려서 잡으면 오케이 튀는 거예요. 오므리면. 네. 그래서 선수들 보면 딱 잡고 나서 탁 치는 거 있죠. 이렇게 롤링. 네. 그래서 롤링을 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롤링이 어려우면 천정놀이 위에다 천정놀이 하라 그랬죠. 제가 천정에다 놓고 내 시선 앞에서 딱 잡는다. 그럼 이렇게 잡힌다. 어떻게 돼? 이렇게 롤링 내 시선 앞에서 지금 안 보이지만 그거랑 똑같이 이렇게 잡았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일형이 사실은 반접이가 돼도 이렇게 비틀어져 있기 때문에 잡기 쉬워요. 대신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꾸만 이쪽으로 치고 나간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일형을 쓸 때는 좀 가운데 쪽으로 잡으시려고 해야지 이쪽으로 잡다 보면 여기가 되게 좁아지고 배가 많이 나오는 형태긴 해요. 그래서 배 안 나오게 잡는 법 제가 앞에 투수글러브 영상에 올렸듯이 그거 다시 한번 보시면 일형은 좀 이런 느낌이잖아요. 비틀어졌을 때
새 거예요. 그냥 딱 놓고 잡으면 돼요. 네. 그럼 안 빠져요. 네. 근데 이 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타일이라고 했잖아요. 그 어때요? 잡으면 이런 느낌이지만 앞은 이렇게 돼 있죠. 얘는 오므려도 잡혀요. 아까처럼 이렇게 오므려도 얘는 잡혀요. 손목을 제껴서 잡혀. 근데 이게 잡힌 게 아니라 당긴다 그랬죠. 그래서 얘도 똑같이 일형의 롤링을 똑같이 접목시키면 잡아요. 그랬을 때 아랫벽이 즉 깊은 패턴이니까 더 잘 담겨 있는 스타일. 이해가시나요? 다시 한번 언급해 드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GK 모델 저도 많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실망 많이 하셨다고. 품번에 GK로 찍힌 롤링스는 피해라. 건너뛰어라. 네, 저도 많이 들었어요. 대표적으로 나왔던 모델이 그걸 거예요. GK로 시작되는 파란색, 빨간색, 검빨 이렇게 해서 HOH 모델. 그 모델이 사실은 좀 문제가 많았었어요. 그 전에 뭐 GK 모델로서 한국형으로 나와서 뭐 일본 내수용 연식인데 경식으로 팔았다 이런 말도 있었긴 한데 그건 가격을 맞추려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일본에서 이런 경식을 팔려면 사실 이런 스펙으로 국내에서 팔려면 소비자가가 40만원, 50만원대 이상 올라가는데 접근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20-30만원대의 정가를 책정을 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그 연식과 관련된 그 좀 푸석푸석한 가죽에 같은 HOH인데 미국 내수용이랑 한국 내수용이 다르다라는 걸 사람들이 이제 인지를 한 거예요. 뭐 이건 속일 것도 아니고. 네.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다고 쳐요. 문제는 그 파란색, 빨간색, 검정색 그 별주 모델들이 GK 모델들이 가죽들이 너무 안 좋았어요. 사실. 네. 제가 글러브 경식 연식 구분할 때 구보타 같은 경우는 이 단면이 이렇게 흰색이냐 단면 보이시죠? 가죽 단면이 이렇게 흰색이냐 침투피냐를 보라고 했는데 반침투피가 아닌 침투피의 가죽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다 해서 연식 가죽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침투피 가죽이 나오는데 문제는 침투피든 반침투피든 가죽 표면 질감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관계된 사람한테 저도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그 모델 너무 이상하다. 근데 그쪽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샘플은 그렇지 않았대요. 처음에 오더를 진행하기 전에 분명 샘플은 그렇지 않았는데 실제 본 제품이 나왔는데 그런 제품이 나온 거예요. 억울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거는 그래서 그 회사에서 그 글러브를 얼마에 올렸냐라는 거죠. 그거를 30-40만원대 올리지 않았어요. 정가 29만 9천원에 책정이 돼 있었지만 아예 출시되자마자 제품 퀄리티가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 하실 거예요. 18만 9천원, 19만 9천원. 자,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소비자가가 20만원을 안 넘는 롤링스 글러브에서 그 정도 퀄리티다. 물론 사람의 욕심은 있죠. 정가가 30만원대의 퀄리티를 내가 20만원에 사면 좋겠죠. 29만 9천원짜리 18만 9천원에 사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런 개념이에요. 75만원대로 해놨지만 40만원대로 사면 너무 좋잖아요. 예. 일본 현지가에서 가격 책정이 5만원대에 책정되는 4만원 후반대에 책정되는 것들 갖다가 이렇게 싸게 사면 좋은 거죠. 세상에 제일 좋은 거 비싼 거 싸게 사는 거잖아요. 이런 걸로 미조프로보다 새 거를 신동품 해가지고 사람들이 야영사에서 막 60만원 막 사면 좋잖아요. 55만원 사면. 그게 사람들의 욕심이죠. 어찌 보면 롤링스 그 담당하시는 메이커에서는 솔직하게 가격을 책정하신 거예요. 네. 18만 9천원에 그 정도 퀄리티면 저는 괜찮다고 봐요. 네. 왜 패턴은 롤링스니까. 그거 퀄리티가 마음에 안 드셨으면 일본 미국 내수용 퀄리티가 돼 있는 뭐 20만원 후반 30만원 위에까지 올라가는 그런 미국형 롤링스를 샀었어야 됐죠. 근데 걔는 또 패턴도 미국형이랑 또 한국 이런 일본형 패턴이 뒤섞여 있는 또 외야 뭐 마타 있고 일본형 패턴까지 들어갔는데 다양한 라인업을 별주를 넣었는데 퀄리티가 너무 떨어졌던 거예요. 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처음부터 가격을 싸게 팔았어요. 네, 그거는 솔직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그게 왜 가격을 경쟁적으로 그 도매 마진도 거의 없었거든요. 그게
그 이유 때문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도매를 떠나서 그냥 아예 그냥 저렴하게 싹 풀어버리자. 퀄리티가 자기들이 그 정도 퀄리티의 가격에 그 금액에 팔 수 있는 퀄리티가 아니라고 판단하셨고, 저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참 괜찮은 사업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네, 솔직하잖아요. 아무튼 거기에 좀 뒤었던 분들이 GK라 그러면 품번에 써있으면 막 이렇게 와 이렇게 하시거든요. 네, 너무 그러지 마시고요. 네, 그 GH든 GK든 네 보시면 가죽 퀄리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캐나디안 킵으로 잘 만들어진 글러브고, 얘를 20만 원에 팔 수는 없을 거예요. 때려 죽어도 그 정도 퀄리티 나오는 거니까 뭐 40만 원대 정도에서 좀 하이엔드급에서 롤링스 글러브, 투수 글러브를 본다. 근데 미국형이 내 손에 좀 안 맞는다, 좀 크다, 그리고 아니면 좀 무겁다라고 하시면 이쪽 선택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는 거 제가 개인적으로 참 괜찮아하고 좋아하던, 그리고 옛날 야구인들도 좋아하시고 제가 이게 옛날 야구인들 이 영상 보고 있는 당신들, 네 저희 단골 손님들 있어요. 네. 아무튼 30대 중반, 30대 후반에서 40대에 가까운 그런 좀 옛날 야구인분들, 그런 분들이 좋아하는 패턴이고요. 그다음에 초보자분들이 아까 보셨지만은 롤링 핸들하고 이렇게 담아도 잘 담기는 쉬운 패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일본 내수형에서의 올라운드 패턴에 가까운 투수 글러브라고 보시면 돼요. 투수 오리지널의 투수 패턴이 아닌. 네, 그럴 경우에는 이 제품도 선택의 픽이 괜찮다라는 거죠. 아, 실장님 롤링스 안 한다면서 왜 또 롤링스 하세요? 자, 제가 그랬죠. 꼬리에 꼬리를 문다고. 이거는 이벤트용으로 제가 라방 때 판매를 올릴 거고요. 안 팔리면 뭐 제가 쓰든가 저희 카페에서 판매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왜 이걸 시작을 했냐면 처음에 시작은 이 제품에서 이거랑 김지현 모델에 비교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제가 언급을 하다가 일루미트 중에서 이거 참 괜찮아요 라고 언급을 했던 모델이 있어요. 네, 요 모델. 그 영상에 낚이셔서 네, 같은 모델을 두 개나 사서 손님이 보내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리뷰는 안 하지만 저한테 가공받으신 제품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언급하려고 노력한다고. 왜? 이미 저한테 세 분이 가공받아 쓰실 거기 때문에 그 세 분을 위한 영상을 찍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일루미트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스탠다드 타입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영상을 찍을 겁니다. 그리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다시 닭발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유, 롤링스 하다 왜 윌슨 하냐? 자, 이 글러브는 거의 새 거를 가공을 받으셨대요, 타업체에서. 근데 안에 가죽이 딱딱 소리 들죠? 보강돼 있어요. 오제일 모델인데 안에 가죽에 보강을 넣었어요. 그러면서 줄을 여기다 만들어 버렸어요. 왜? 가죽을 넣었으니까 딱 잡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글러브를 꼈을 때 제껴져요. 전에 말씀드렸죠. 엄지를 과하게 누르면 여기는 그대로인데 여기가 들어가는 느낌이 나듯이 똑같아. 이걸 오므렸는데 여기는 밀려. 얘가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여기를 잡아버렸으니까. 그래서 순서는 이 글러브에서 시작돼서 일루미트, 이 라인업의 일루미트를 보고 나서 또 일루미트니까 또 일루미트와 관련된 이 닭발 오제일 모델과 이 왜 안에 보강을 하면 안 되는지 뜯어서 제가 보여드리면서 이 닭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조만간 새나들에서 닭발 일루미트 제가 매만지는 법도 영상 올리는 거랑 또 이어질 것 같아요. 꼬리를 물어서 그렇게 레파토리가 진행될 거고요. 영상에 찍을 게 한도 끝도 없네요. 네, 어쨌든 꼬리에 꼬리를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일요일날 라방 때 뵐 거고요. 이 투수 글러브 정말 저는 너무 만족스러운 글러브였어요. 예, 너무 가벼워, 너무 좋아. 네. 이제 투수를 하기에 부담스러운 나이여서 힘들긴 하지만 어쨌든 정말 가벼운 투수 글러브라는 거, 기회 되시면 가까운 용품점에서 껴보시고 착수해 보시면 많이 놀라실 만한 무게라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편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또 일루미트에 관련돼서 어떤 또 파격적인 얘기가 있을지, 물론 수요는 적긴 하지만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밌으셨으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네,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